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방조제 전체에 관할을 주장해온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바로 옆에 있는 석산으로 굉음과 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석산 피해 현장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 에코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7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만성지구 분양가와 거의 차이가 없어 역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다퉈온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일단락됐습니다.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관할로 정해졌는데 군산시는 법적 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2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 1,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결정했습니다. 가력 배수관문에서 부안 변산까지 1호 방조제는 부안군, 신시 배수관문에서 가력 배수관문까지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명확한 경계 구분, 그리고 앞서 3, 4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각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이 각각 새만금 방조제를 나눠 맡게 돼 내부 간척지 역시 이에 따라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신앙만을 확보하게 된 김제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생의 정신에서 3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에 새만금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반면 해상 경계에 따라 2호와 1호 방조제 일부까지 관할을 주장했던 군산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실적 관계를 넘어서서 충분히가 이렇게 의결했다고 봐요.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 가서 사실관계를 바로 닫겠다는. 2호 방조제까지 원했던 부안군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안군 입장에는 굉장히 아쉽죠. 그게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또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곧 이어질 법적 분쟁과 내부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연금공단에서 분리해 공사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은 2년 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명시한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연금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공사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공사화에 반대해온 최강 이사장 몰아내기에도 거대 배후 세력을 확신한다며 정부 여당의 낙하산 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분양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790만 원대의 다소 높은 분양가가 결정됐는데요. 비판을 우려해 800만 원을 넘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00년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전주 에코시티. 첫 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790만 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전주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는 태영건설 등 3개 회사가 요청한 에코시티 4개 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에서 분양가가 795만 원 안팎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재 품질을 확인하고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의회 등 전주시 안팎에서 주장한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전주시 의원 17명은 지난 22일 3.3제곱미터에 300만 원대인 에코시티 택지비를 감안하면 분양가는 74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하고 시민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인 만큼 전주시도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한 달 전 최고가를 기록한 만성지구 810만 원에서 불과 10여만 원 적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17개 단지 12,000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가운데서 이뤄진 분양가여서 이번 분양가가 향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옆에서 수십 년째 석산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발파 굉음과 먼지로 등하굣길은 물론 공부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석산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창의 한 초등학교.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서 20년 넘게 석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공사 차량이 오가며 먼지와 소음을 내뿜습니다. 특히 이제 비싼 먼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마시고 자라면은 솔직히 많이 좀 커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처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역시 또 다른 석산 개발 현장에서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3, 4일 간격으로 이뤄지는 발파 작업의 굉음과 통학로를 오가는 공사 차량들로 학생들은 여름에도 문을 닫고 수업을 받을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수업 시간에 저희가 고입 준비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쾅쾅 소리 들리니까 제가 좀 공부가 안 되고. 학교 올 때 이렇게 덤프트럭 지나가거나 차 지나가면 소리도 크고 그래서 무서워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인근 야산에 새롭게 토석 채취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2.5km 간격으로 들어선 기존 2개의 석산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그 중간 지점에 3번째 석산까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석산 바로 밑에 논에 물을 대는 저수지가 있고 700m 이내에 3개 마을 5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전 석산은 그렇지만은 신규 석산은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손들이 와가지고 돌가루를 마시고 여기 오겠냐 말이오. 하지만 산지관리법상 학교의 경우 500m 이내, 주택은 300m 이내가 아니면 석산 개발이 가능해 사실상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다 검토해서 허가 나온 지역이라 이것을 허가 날 때 이거 직선거리가 다 안되고 했겠습니까? 난개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법망을 타고 주택과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석산 개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생활권은 고스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극심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군산시와 환경단체의 시각차만 재확인한 꼴이 됐는데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예정지인 백석제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 병원 건립 주체인 군산시와 전북대병원뿐만 아니라 환경단체까지 모였는데 회의는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고성까지 오가고 급기야 반대측 환경단체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환경단체는 보완된 환경 용역 결과도 부실하다는 입장인데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조차 토론자로 나서지 않으면서 요식행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자가 오질 않았습니다. 초청도 안 했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영향평가서에 관한 의문사항을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어렵사리 재개된 회의는 군산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차만 확인했고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백석제가 병원 건립지로 최적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심 내용인 백석제 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에 대한 내용은 첫 토론회에서 안건으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형 보존지를 최대한 늘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병원을 짓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청은 앞으로도 논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당국이 토론회에서 양측의 의견 조율이나 조정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결국 갈등과 대립 속에 일방의 주장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연간 6조 원을 관리하는 도금고 선정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금융기관을 선정해 내년부터 3년 동안 도금고를 맡길 계획입니다.
제1금고로 선정되는 금융기관은 예산의 80%가 넘는 일반 회계를 맡고 2금고는 나머지 특별회계를 담당하는데 현재 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공항 확장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공항 내 국제선 활주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군산시의 발표가 정부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시키려는 도 방침에 혼선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북권 공항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이 부각돼서는 안 된다며 자치단체의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직원회의에서 도 출연기관들 상당수가 오래된 관행에 의존해 내부 개혁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해이해진 기강 확립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규정에 명시된 임기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임원진 선임으로 인해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와 임원진 선임을 확정하는 등 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와 내부 조직 구성을 연말까지 일단락하고 내년 3월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전북문화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는 이병천 혼불문학 이사장이 선임되는 등 임원진 12명이 확정됐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역사학과 교수들에 이어 어제는 역사 교사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는데 다음 주까지 도내 각계의 반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역사교사 105명은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정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되돌아가는 것은 역사 교육의 퇴행이며 역사 교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교사들은 또 정부가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더라도 다양한 수업 자료를 개발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발행을 강행할 경우 이미 의사를 밝힌 역사학자, 역사교사들과 함께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 같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문화계, 종교계와 노동농민계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학부모들이 반대 기자회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막기 위해 행정예고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꾸준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부에 전하고 11월 5일 날 행정고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반대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의 부채 총액이 내년이면 1조 원을 눈앞에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학교 신설 등에 모두 1,76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임대형 민자사업 상환액을 포함한 부채는 모두 9,7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감소와 누리과정 등으로 2013년 이후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마이스터 고등학교들이 어제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기계공고 300명, 군산기계공고 180명, 한국경마축산고 40명 등 도내 마이스터고 3곳에서 내년 신입생으로 모두 520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29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전형 방법은 일반 전형의 경우 내신 성적 70점과 심층 면접 60점으로 합산하며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12일에 발표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반 음료를 암 치료 등의 효험이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업체 대표 46살 황 모 씨를 구속하고 50살 한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5곳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60, 70대 노인들에게 회원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수법으로 제품 판매 비용과 투자금 등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주의 한 병원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이 병원과 6개 제약업체를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리베이트를 기재한 장부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병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주민들의 법익 보호를 위해 17개 읍면동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또 10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도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지역을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생활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9월 전북지방변호사회와 마을 변호사 제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매월 넷째 주 월요일 17개 읍면동에 배정된 담당 변호사가 민형사와 가사, 행정사건 등 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활동을 벌였습니다. 생활법률 문제 무료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함은 물론 분쟁의 조기 예방 및 해결로 법률 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익산에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그리고 진안에서는 홍삼축제가 열리는 등 깊어가는 가을을 수놓는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금요일부터 홍삼축제와 마이문화제 그리고 트로트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리는 진안구는 전주 지역에서 대거 축제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진안 고원 농특산물 판매와 먹거리 장터도 다채롭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안에 오셔서 진안의 문화도 즐기시고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지난 주말 문을 열었습니다. 옛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문을 연 정읍시립미술관은 3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휴게 공간 등을 갖췄는데 개관 기념 전시회인 정읍 풍경소리전이 연말까지 열리는 등 미술 문화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순창군에도 작은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 49억 원이 투입된 작은 영화관은 1층에 100석과 48석 규모의 영화관 2개관이 있고 2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사용됩니다. 순창군은 작은 영화관 개관을 기념해 이번 주 무료로 영화를 상영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가 성황리에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개국 371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 판매와 학술 대회를 진행해 국내외 바이어 등 300여 명의 식품업계 관계자가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매출은 지난해 37억 원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참여식품 거래를 위한 추가 협상에 들어가 성과가 기대됩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낙엽길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단풍과 낙엽을 즐길 수 있도록 전주 향교와 전주 자연생태박물관 앞 덕진공원 등 6곳을 걷고 싶은 낙엽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엽길 6곳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낙엽을 치우지 않고 관리하게 됩니다. 전라북도 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전국 10위라는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성적을 낸 데는 경기 단체 성과제와 책임 이사제 도입 등 전북 체육 체질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경기장 기반 시설과 대학과 실업팀 부족에 따른 우수 선수 유출은 여전히 전북 체육의 한계이자 과제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과 투자 확대를 현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주화가 오는 12월 초 발행됩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실물을 공개한 2015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는 모두 2가지 종류로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채택됐습니다. 백제역사유적 기념주화 앞면은 백제대향로와 공주공산성을, 뒷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김제사리호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와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후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5월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국립전주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오영진의 희곡 시집 가는 날이 오늘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은 오는 30일과 31일 예원당에서 판소리 춤극 심청이 울었다를 선보입니다.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희망, 사랑, 나눔 콘서트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진안 운장산 사계 전시회가 오늘부터 열흘간 수몰 문화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가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과 소리문화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실천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초청 교육심포지엄이 내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 도립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전북 노인 일자리 센터는 모레부터 이틀간 부안 대명 리조트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 교육을 논의할 참가자를 내일까지 모집합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7도, 정읍 18도 등 15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대 4m로, 앞바다는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